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정입니다. 오늘 대담은 시카고 총영사관의 이준형 경찰영사 초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카고의 영사로 부임하시기 전에 경남 통영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맞나요? 예, 제가 통영 경찰서장으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흔히 동양의 나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나폴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통영이 나폴리보다 훨씬 낫다고 오히려 그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그 매년 이제 그 관광도시 1위 이런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통영이 계속 그렇게 그 1위 도시로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음식도 유명한 음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시카고에는 경찰 영사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8월에 시카고 총영사관에 이제 법무 경찰 분야를 담당하는 영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총영사관이 총영사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국민 보호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그런 안전, 권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담당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우리 국민이 우리 관할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재국 경찰하고 협조해서 재국민 보호를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재국 경찰 등 법 집행 기관들과 이제 해외 도피 사범 같은 기소 중지자 근거 관련해서 치안 협력 및 국제 공조 수사 협조를 하는 그런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좀 불행하게 여기서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감자 영사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수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테러나 이런 어떤 안전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나 치안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주재국의 어떤 미국의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의 어떤 선진 치안 정책을 수집해서 또 본국에 보고해서 우리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업무 협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해는 특별히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업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 우리 재국민 보호 업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건 사고의 어떤 피해자가 되거나 그다음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기억에 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켄터키 루이빌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여성이 지난 6월에 실종이 됐었습니다. 실종이 돼서 한 2개월 후에 이제 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루이빌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루이빌 경찰청과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조도 하고 직접 수사 회의도 이제 제가 참여해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의견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정초에는 이제 우리 한인 남성분께서 이제 교통 사망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시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연고자가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연고자를 수소문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사 사건도 또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오셔가지고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타 지역에서 이제 조금 불안정하게 생활하시다가 우리
관할로 오셔가지고 그냥 변사해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9월에 뉴욕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인데 디트로이트에 이렇게 뭐 잠시 들렀는데 거기서 변사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주재국 경찰하고 협조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또 혹시 뭐 타살 혐의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런 뭐 중요한 사건 사고라면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말고도 이제 입국하는 우리 우리 국민이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공항 그 입국 담당하는 그 CBP라고 그렇게 하죠. CBP 관계자들과 제가 수시로 접촉하면서 그런 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했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가해자가 부득이하게 된 그런 경우에 현지 경찰에다가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업무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사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미 중서부에 상당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 지킴이가 무엇이며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뭐 여러 가지 평상적인 업무도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공관의 어떤 중점적인 업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가 상반기에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그 서버버 지역 경찰서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노스브룩이나 글랜비, 윌맷, 이런 나일스 이런 데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우리 경찰서장과 직접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강화를 상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공간이 13개 주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유명한 주립대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 그 유학생들이 많이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한인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작년 8월부터는 우리 뭐 이름을 한인 유학생 안전지킴이 활동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한인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지만 좀 단편적이고 이례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종합적인 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사업 명칭을 붙이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한인 유학생 500명 이상이 재학 중인 대학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그런 소위 이제 빅10 유니버시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로 재학하고 있는 우리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대학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업무 협력을 체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경찰과 우리 한인 학생회 간에 멘토 멘티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학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지 사실은 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인 학생회를 담당하는 멘토 경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우리 한인 학생회 일이 있으면은 그 멘토 경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컨택 포인트를 이렇게 구축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인 학생의 어떤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공안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한편 이 유학생 외에도 일반 한인분들께서도 시카고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뭐 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가 뭐 혹시 그런 됐을 경우에
물론 뭐 여기 현지 경찰에서 모든 사건은 다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은 제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 담당 경찰관서하고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부당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수사를 제가 직접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행객을 포함한 한국 국적을 소유하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분들이지요. 국민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종종 미국 입국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네. 있죠. 어떤 경우에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주로 이제 우리 관할에는 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나 디트로이트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저한테 하기도 하고, 공항 그 입국을 담당하는 부서 CBP이지 않습니까? 그 오면은 주로 보면은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F1 비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F1 비자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소위 얘기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아무런 큰 생각 없이 이제 한 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국 거부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좀 제대로 좀 알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취업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뭐 돈이 예를 들어 100불이든 200불이든 돈을 받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F1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데는 다시 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광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정황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민 그 심사관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입국해서 그 관광의 목적 이외에 취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여지없이 입국 거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 입국 심사관이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키는 심사관들이 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입국하는데 이 비자를 가지고 이 비자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겠다고 판단할 만한 소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사실은 입국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입국은 됐지만은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10,000불 이상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해서 다 압수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뭐 관광객이든 우리 국민이든 미국을 입국하는 그런 분들은 사전에 그런 입국 심사나 아니면 세관 통과하는 그런 데 대한 우리 외교부에도 이 자세한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정보를 좀 숙지를 하고 들으시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양국의 사법 공조는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제가 그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형사사법 공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업무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 해외 도피 사범이나 이런 경우에 그 해외 도피 사범을 한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그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형사사법 공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가장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그런 형사적인 그런 공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999년도에 체결된 한미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도 그 일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하고 미국의 어떤 예를 경우에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이제 도주를 한 경우에 우리 한국 재판 관할권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돼야지만 이제 수사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에 도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범죄인을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정부가 송환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역으로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이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망갔을 때 우리 정부에다가 그 범죄인을 우리가 재판할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 그런 내용이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인데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외국하고 체결한 게 1990년에 이제 호주하고 제일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체결을 하는 국가 수를 늘려왔고 미국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9년에 체결을 했었고 현재까지 한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주요한 국가들하고 30개 국가가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상호 이제 범죄인이 죄를 짓고 타국으로 이렇게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범죄인 인도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사실은 이 절차가 뭐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2년, 3년이 걸리는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뭐 몇십 건, 몇백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뭐 드물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997년에 우리 한국 이태원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 유학생이, 우리 한국 대학생이 미시민권자 2명에 의해서 이제 흉기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시민권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그 살인 혐의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고 한 명은 그 방조했다는 그런 증거 인멸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 진범으로 이렇게 기소된 그 미시민권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다시 재개해 보니까 B라는 다른 시민권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많다고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으로 이제 도주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 사건이 97년에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9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해서 미국으로 도주한 이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 그럼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주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 범죄인이 미국으로 도주했으니까 우리 한국 정부로 송환시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곧 이제 그 1심 판결이 아마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사님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운전면허 상호 인정인데요. 네. 네, 현재 몇 개 주와 한국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체결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는 128개국입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이제 16개 주를 지금 체결을 했고,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2개 주가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하고 아이오와주. 2012년
이제 미시간주하고 아이오와주를 지금 체결해가지고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지금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이 다른 외국에 가서도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뭐 미시간이나 아니면 아이오와주 발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가면은 간단한 절차만 가지면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 즉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도인데 지금 우리 총익사관에서는 13개 주를 지금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체결하는 주를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네, 13개 주 중에서 미시건과 아이오와만 지금 체결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일리노이주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할 지역에 일리노이주, 특히 시카고 지역에 가장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주보다 사실은 일리노이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하여튼 5, 6년 전부터 공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그 효과도 얘기하면서 일리노이주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좀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리노이 주정부 측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교통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총무처에서 이제 운전면허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처 장관을 또 면담도 하고, 총무처 장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느낀 바로는 일리노이 주 정부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외국 정부하고 이런 뭐 운전면허 상호 인정뿐만 아니라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좀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 정부하고 이런 특히 운전면허라는 것은 사실은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처 장관인 그분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해주면은 일리노이주의 교통 질서가 좀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운전면허 시스템의 어떤 선진성, 그 다음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이제 체계적이고 잘 돼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가 전보다는 약간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청원서도 이렇게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체결해 달라는 그런 청원서도 직접 한 5,000부 정도를 총무처 장관 앞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직접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은 뭐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좀 더 노력하면은 뭐 전향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좀 중점적으로 일리노이주하고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오하이오주나 아니면 미주리주 이런 다른 주에도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 그다음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가서 이제 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냥 손쉽게 이제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되면 운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미시민권자도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는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데, 하여튼 미시간이나 아이오와주에 들였던 노력을 제가 볼 때는 몇 배를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됐는데, 올해는 꼭 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중서부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국에 아직 안 가보셨나 봅니다. 그런 것도 아마 조금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그 운전면허 제도의 어떤 그런 선진성이나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일리노이 주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운전면허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좀 막연하게 외국 정부하고 그런 그렇죠. 걸 체결한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시카고에서는 또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코앤 맥도날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용납될 수 없는 심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말하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경찰관으로서 뭐 서장도 하고 그다음에 참모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하고 미국에 현지 와서 이제 특히 이제 경찰이 제 업무의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또 실제로 또 많이 보고 하면서 느꼈는데 미국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과감하고 이제 그 목적이 항상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게 이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경찰의 어떤 공권력이 조금이라도 남용이 되면은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단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게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적극 그대로 매뉴얼대로 대응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 기본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항상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경찰장 총회에서 또 저희 뉴스 매거진 만나셨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을 했던 총회였는데 거기서 느끼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10월에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그 122차였습니다. 그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각 그 경찰 기관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치프죠. 뭐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을 하셨는데 아마 최초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같이 이렇게 만나본 우리 경찰 관계자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그다음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있었고 좋은 또 세미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또 우리 한국 경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는 제가 또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본국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찰의 메리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우리 경찰은 시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에 입문하기 전부터 경찰을 많이 봐왔고 또 입문해서는 현지 경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미국 경찰이 가장 선진화된 그다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경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많이 뭐 미국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뭐 이론이나 제도 시스템 같은 걸 많이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뭐 한국 경찰이나 미국 경찰이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이제 국가 경찰 시스템이고 미국은 완전히 분권화된 자치 경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경찰이 그 예전에는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이 이제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나은 선진 치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제 만나고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사 기법이나
아니면은 뭐 감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절대 이제 다른 외국 선진국보다 더 뒤떨어지지 않고 특히 우리 한국 경찰에서는 지금 치안 한류라고 그렇게 해서 한류라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문화 쪽으로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널리 전파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치안 기법이나 치안 시스템을 이제 후진국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데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또 반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경찰의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이제 더 발전을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 한국 경찰의 어떤 좋은 그런 제도나 아니면은 한국 경찰의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미국 경찰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경찰도 좀 놀라고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제 임무가 뭐 치안 경찰 영사로서 이제 재국민 보호지만은 또 치안 외교의 어떤 천병으로서 우리 한국 경찰 치안 시스템을 또 알리고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이 어떤 뛰어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데 많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그런 롤 모델이 된 만큼 또 앞으로도 더 또 매진해서 또 경찰 업무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토픽 가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재외국민의 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총영사관의 이준형 경찰 영사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